이 영상 제목은 No Way Out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어떻게 보면 영화적인 연출에서 굉장히 좀 정형화된 내용? 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옛날부터 특히 공포 스릴러 영화에서 굉장히 차용을 많이 했던 그런 장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큐브라던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 되게 지극히 정말 지극히 간단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바빴어요. 되게 많이 바빴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 AI를 활용해서 커머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운 좋게 제안이 와서 하나 최근에 이제 납품을 하나 했습니다. 아직 엠바고 걸려 있어서 공개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어쨌든 그거를 만들고 나서 크레딧도 좀 남았고, 요게 이제 매달 갱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남은 크레딧을 좀 소진을 해보려고 이 No Way Out이라는 영상을 좀 만들게 됐고요. 근데 사실 테스트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많이 만들어 봤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의 푸티지를 생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자니까 막 되게 거창한 거는 아니더라도 아주 약간의 짧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남은 크레딧으로. 네, 이제 그게 좀 목표였고, 한 700 크레딧,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힉스필드 AI를 좀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700 크레딧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심지어 갱신되려면 한 4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써봐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됐었고요. 일단 뭐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막 또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지난 왜 홍콩 갔을 때 요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AI로 만들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도 일종의 연습의 하나였는데, 그때 홍콩 여행 때 제가 묵었던 호텔 중에 하나가 좀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복도의 구조와 좀 비슷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어퍼하우스라는 호텔이었는데 좀 고급 호텔이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딱 나오면 보통은 호텔이 그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뭐 되게 많은 호텔들이 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나오면 양쪽으로 복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복도의 끝점과 끝점이 존재하는 정말 그 직사각형 형태의 건물에 딱 맞는 그런 복도와 룸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그때 묵었던 호텔은 좀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복도가 뭐 역시나 양쪽으로 갈라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 복도를 어느 방향으로 가도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건물에, 그리고 중정식으로 가운데가 이제 뻥 뚫려서 나름의 그 실내의 뷰를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였는데, 뱅글뱅글 돌 수 있게끔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원형의 건물은, 원형의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도가 약간 원형식으로 돼서 뱅글뱅글 돌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구조였는데, 이런 구조의 호텔이 전 세계 당연히 좀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런 류의 호텔을 가본 적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홍콩에서 갔던 그 호텔이 다시 조금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 가면은, 좀 고급 호텔 가면은 뭐 좀 저렴한 호텔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그 복도층에서 다른 그 투숙객을 만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마주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복도를 내가 따라서 걷고 있으면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오거나 또는 내 뒤를 따라서 누군가가 올 때 그 알 수 없는 약간의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섭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조금 상상력을 보태 보면은 뭔가 막 이렇게 누군가가 따라와서 나를 막 덮치거나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본 적이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그런 복도의 구조를 영상 내에 좀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출구 없는 어떤 방이 복도 양옆으로 무수히 많은 문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뭔가 쫓기고 있는 듯한 어떤 주인공의 공포를 한번 담아내 봐야겠다. 뭐 이렇게 말로 풀어서 거창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심플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구조는 그랬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AI로 이런 것도 됩니다. 막 AI로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좀 뭐라 그러죠? 기술적인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류를 내가 만약에 한번 단편 영화처럼 촬영을 해본다면 사실 되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정말 짧은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주인공을 캐스팅을 해야 되고, 촬영과 편집을 제가 직접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공간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수고로움을 좀 덜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찾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을 뿐더러 찾는다 하더라도 섭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게다가 막 조명이라던가 촬영을 실질적으로 할 때 어떤 어색해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컷들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이게 답이 쉽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상 업자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큰 욕심도 사실상 없어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꿈도 사실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건데, 그러던 와중에 이 AI를 활용해서 내가 별로 그렇게 큰 꿈이 없었던 아주 짧은 영화를 그래도 한 번은 만들어 보자, 요런. 일단은 그 공간적인 구조는 나왔어요.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복도. 처음에는 원형의 복도를 생각을 했다가 이 원형의 복도를 그 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 AI를 생성을 할 때 가차라고 하는데, 우리 뽑기 하듯이 뽑기랑 똑같죠. 그래서 포인트를 계속 써가면서 이 공간을 계속해서 생성을 해내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공간이 사실상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이 주인공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을 할 때 직선으로만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꺾어지는 연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형태의 복도를 만드는데, 이 복도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돈다라고 쳐요. 그러면 다시 이 지점까지 올 때 3번의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꺾어지는 3번의 우회전을 만드는 공간도 사실상 너무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인공이 3번의 움직임을 꺾어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온다라는 연출을 했을 때 관객이 이 내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이겠지. 질문과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겠지로 왔을 때 내가 똑같이 느낄 텐데 상대방도 관객도 비슷하게 느끼겠다 라고 해서 이런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 복도 공간들이 있는데 이 가챠 시스템이 역시나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상상을 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다가 대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글로 표현을 하되 이 AI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찰떡같이 말해도 얘는 개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더욱더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커머셜 영상을 납품할 때 명확한 이미지 샘플이 있고 이거를 뭔가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AI가 사실상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뭐 그래픽 2D나 3D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전문가에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건 어려운데 그냥 대충 레퍼런스 이렇게 해서 뭔가 추상적인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 작업자도 본인이 그거를 알아들어서 상상을 했던 부분을 그냥 고지곧대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장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게 저에게는 사실상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무수히 많은 이 복도 공간을 일단은 창조를 했고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직선의 형태의 복도를 하나랑 그리고 최대한 이 직선 형태의 복도와 유사한 분위기, 유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꺾여져 있는 복도를 하나를 더 차라리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편집을 할 때 컷 이어붙이고 또 컷 붙이고 해서 약간의 눈속임으로 그런 연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간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공간을 창조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보다는 그냥 이 분위기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차라리 집중하자, 공간을 만들자 라고 했던 게 좀 핵심이었죠. 그렇지만 되게 많은 공간을 만들기는 해야만 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캐릭터는 이 힉스필드 시네마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된 지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캐릭터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리셋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릭터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좀 프리셋화해서 만들 수 있어요. Build Your Quest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손쉽게 그리고 현재 뭐 내가 원하는 배경이나 장르, 시대에 맞게끔 모델을 또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뭐 무한적으로 가차를 하는데 인물의 어떤 디테일한 모습이 지금 제가 만들 영상에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보다는 여자 캐릭터가 좀 더 거기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 캐릭터로 생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영상의 시퀀스는 애초에 골자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폐쇄적이지만 앞뒤를 알 수 없는 긴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여성이 이 주인공이 달리는 거죠. 발걸음에 공포에 질려서 뭔가에 쫓기듯이. 그러다가 꺾여 있는 복도를 만나서 복도를 지나고 또 지나는데 마침내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다랐을 때 맞은편에 있는 문을 발견하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원래의 처음의 공간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무한히 이 공간이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좀 주고 싶었어요. 이 제가 만든 배경과 주인공을 이제 영상으로 변환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킥을 주는 장치 없이 무한히 반복이 되는 게 이게 약간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도 한쪽 측면에 열려있는 문을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중간에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열린 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 열린 문 안에 있는 복도에서 또 달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보고 놀라는 장면, 그래서 또 도망가는 어떤 장면을 이 이제 안에다가 또 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복도의 마지막 장면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간적인 연출에 있어서 뭔가 무수히 많은 문이 있지만 하나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문만큼은 다른 문과는 어떤 차별성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흰색 문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자연스럽게 이 문을 열고 나가야만 내가 이 공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해서 흰색 문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이 바로바로 열리지 않죠. 사실은 그냥 열면은 열 수 있는 문인데 뭔가 공포에 질려 있고 겁에 질려 있고 계속해서 그 뒤에 있는 뭔가 자기 자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또 복도에서 달려 나오는 거를 목격을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공포가 극대화돼서 빨리 이 공간을 탈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문을 빨리 못 여는 그런 모션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넣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뭔가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와. 그리고 다시 빛이 싹 사그라들었을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처음에 왔던 그 공간이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똑같은 어떤 약간 타임루프처럼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정말 심플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사람이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불가능한 무브먼트가 가능은 하지만 또 그만큼 어색한 부분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거를 가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간에 막 신발도 바뀌기도 해요. 캐스팅한 모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흰색 신발이었는데 컨버스를 신고 나온다던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맨다리로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도 사실 명확하게 있었고요. 옷을 재킷을 입고 있는데 재킷을 갑자기 벗고 얘가 뭐 달린다던가 아니면 막 얼굴 범벅으로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싹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깨끗한 얼굴로 나온다던가 뭐 약간 이제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AI로 영상을 만들 때 그냥 뭐 해서 캐릭터 뭐 딸깍 배경 딸깍 영상 만들어서 딸깍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냥 영상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딸깍만 해도 나오는데 이 영상을 내가 쓸 수 있을 영상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표현이 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영상을 후반 편집 프로그램에 얹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용을 하고 어느 부분은 버릴 것인가, 뭐 약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결코 딸깍은 아니거든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한글 대응이 됩니다. 이제는 한글 대응이 정말 잘 돼요. 초반에는 한글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면은 뭐 우리가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같은 거를 쓸 때도 명확하게 제 말 뜻을 이 번역했을 때 다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띄어쓰기나 맞춤법의 어떤 오류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글로 해도 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향이 있어요. 100% 완벽하지는 않아도 한글로도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한글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다 편하기는 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주인공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줘 5초 동안.
나는 시작은 16mm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5초가 끝날 때쯤이면 23mm로 앵글이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 미리수로 들어가는 게 조금은 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게 좀 쉽거든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거를 16mm에서 시작을 그냥 줌인을 해줘 라고 해도 명확하게 5초 동안 얼만큼 줌인을 해줘 라는 거는 이 AI한테 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말 쉽게 가면은 조금 16mm에서 5초 동안 조금 줌인해줘. 그럼 그 조금이 얼마인지 이 AI는 사실상 정확하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조금이 들어갔을 때 처음 영상을 생성을 했을 때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줌인이 들어가는데 처음 뽑았을 때는 정말 천천히 줌인이 쫙 되다가 그 다음 뽑아보니까 너무 빨리 줌인이 되는 거죠.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 이게 생성을 할 때마다 결과물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한글로 제가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은 이 뭐 조금, 적당히, 많이 우리가 마치 요리할 때처럼 한식 만들 때처럼 그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영어로 막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챗GPT와 함께 조금, 많이, 적당히 같은 되게 형용사를 구체적인 수치화로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GPT랑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기본 구조는 짜죠. 자, 뭐 인물 변형하지 말 것, 옷 변형하지 말 것, 얼굴은 항상 눈물과 공포에 질려 있는 표정을 유지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네거티브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변경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프롬프트를 미리 좀 지정을 해 두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한글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AI 모델들이 잘 알아들어요. 해보니까 그래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미리 이 GPT와 상의를 해서 미리 설정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변경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고 수치화해서 프롬프트를 GPT한테 써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요. 이 AI 모델은 또 너무 길면은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짧게 해가지고 다듬어서 좀 만들어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짧게 축약한 거에 제가 의도한 내용이 빠져 있기도 해요. 네,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뭐 프롬프트의 길이는 이제는 길이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명확하게 내가 바꿀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프롬프트만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면 이 AI 모델은 그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 값을 내줍니다.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에만 시간을 사실 되게 많이 썼어요. 물론 이제 그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영상을 뽑는데 실질적으로 출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들도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긴 했지만 GPT에서 이런 씬을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공간과 이 캐릭터는 유지를 할 거고 이런 모습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인물의 이런 모션을 주고 싶고 또는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 한 걸로만 보여주고 싶고 또는 뭐 옷이나 손, 신발 같은 부분만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줄 거야. 또는 넓게 보여줄 거야. 아니면 전신으로 보여줄 거야. 앵글은 낮을 것인지 높을 것인지 멀리 있을 것인지 가까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디테일을 잡는 데 시간이 진짜 많이 오래 걸렸어요. 한 번에 뽑은 푸티지들도 명확하게 있기는 합니다. 이거 바로 쓰면 되겠다. 왜냐면 이제 저는 크레딧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여유가 그렇게 대단히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뽑아서 이건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썼어요. 그리고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다 하면 당연히 다시 돌려서 이렇게 만들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하고 이 뽑은 푸티지를 편집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배경 음악을 깔고 적당히 분위기 연출을 하고 사운드 이펙트를 좀 더 넣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컷의 길이를 좀 조절을 하고요. 좀 넉넉하게 뽑았거든요, 한 푸티지당. 막 짧게는 6초, 길게는 막 10초, 15초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그거를 잘라내는 효과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 중간에 어색한 부분을 일부러 잘라내고 뒤에 부분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뭐 다른 푸티지 뒤에다가 붙인다던가 뭐 이제 그런 식의 구성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No Way Out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제가 이제 단편 필름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뭐 이게 대단한 반응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요렇게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요런 또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또 들어가고 있는 개인적인 프로젝트들도 이 AI 모델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어요, 저한테는. 약간 게임 같아. 뭐랄까, 상상을 하는 대로 이 상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AI 사진, AI 영상은 쉽게 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좀 더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 막 그런 툴? 시스템?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저는 막 상상력이 그렇게 대단히 풍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상상력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막 AI로 기가 막힌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거든요. 그냥 보면은 좀 놀랍기는 해요. 와, 그냥 사실 이제는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영화로도 이미 막 판타지부터 SF, 정말 현실에 없는 것들도 다 구현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 감독의 상상력이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면 더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막 객관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풀어 쓰면 풀어 쓸수록, 풀어서 그리면 그릴수록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AI도 그런 어떤 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도 상상력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지. 그냥 어디선가 봤던 범위 내에 있는 어떤 아주 약소한 작은 막 이런 거 같단 말이죠. 그 홍콩에서 묵었던 호텔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영상까지 만들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크레딧을 더 썼어요. 추가 구매를 했어. 그 한두 푸티지가 지금 모자란데 내일이면 충전이 되는데 그 하루를 못 견디겠는 거지. 그리고 나는 다음날 촬영이 또 있어. 사무실에 안 와.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한 10,000원 더 썼어요.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해요. AI로 영상 결과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쇼츠 같은 데도 정말 많고. 근데 댓글을 보면은 재미있다라는 이야기가 반이고, 또 어떤 절반은 약간 그 거부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또 AI야? 뭐 AI 막 그냥 AI만. 그러니까 AI죠. AI인데 왜 사람들이 이 AI로 만든 영상에 좀 거부감을 느낄까라는 의문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뭐 일단은 AI는 이게 진짜 편한 도구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통제하기 어려운 도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통제라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아직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통제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를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가
ABC인데 이 ABC를 명확하게 결과물로 짠! 내는 거는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모델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힉스빌드 아니면 뭐 클링도 있고 뭐 나노바나나 뭐 요즘 시댄스도 되게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막 뭐 되게 많은데 이 툴 자체의 연출, 그 시댄스 같은 경우와 막 액션씬 같은 거 되게 강조된 어떤 그런 모델로 어필을 많이 했는데 뭐 좋아요, 멋있어요, 멋있는데 이게 다른 모델들도 되거든요. 근데 시댄스가 그거를 좀 프리셋화해서 학습을 많이 한 상태로 출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특화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모델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연출 의도와 이 결과물에 대한 선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AI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골라야 되고 버리고 뭐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되게 많이 필요하죠. 어쨌든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진짜냐 가짜냐 라는 기준이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그냥 카메라로 찍은 게 데이터화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청각으로 들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카메라로 찍은 게 영상이다 라는 거였잖아요. 뭐 이게 사람이 그래픽으로 막 손수 막 해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애니메이션의 영역이고 단순한 영상이라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로 찍는다는 행위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AI는 그거를 좀 뒤집어 놨죠. 실제로 내가 카메라로 찍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거기에서 오는 혼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조금 뒤집히는 느낌?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을 무시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모든 영상이 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라는 행위는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는 개념 이상의 노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편집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하면 색보정도 해야 될 것이고 이거를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가공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AI로 만든 거는 좀 그런 뭐라 그러죠? 진정성? 창작의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쉽게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근데 뭐 제가 방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쉽게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찍는 거에 비해서 쉽게 만든 거죠. 근데 이 안에서도 되게 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내 나름의 노력이 들어는 갑니다. 방식이 달라졌을 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어색한 디테일 같은 것도 여전히 좀 많죠. 뭐 예를 들면 인간의 피부 질감이나 얼굴 표정의 분위기 같은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색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 인간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어요.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존의 영상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사실 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가 뺏기겠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어떻게 대체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에서 있었고 근데 지금은 또 그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근데 지금 이런 AI 등장으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내 일자리를 뺏길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단 저는 이 AI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좀 더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
뭐 누군가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AI를 좀 더 되게 많이 어쨌든 만져보고 있고, 당연히 AI가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됐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때가 되면 저는 이 일을 컨트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AI 컨트롤을 결국에는 내가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뭐 터미네이터 이런 데처럼 AI가 AI를 컨트롤하고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 해보고 재밌잖아. 예, 뭐 상상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되게 많이 해봐요. 뭐 아무튼 막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도 있는데, 이 노웨이 아웃 같은 경우도 막 AI로 만들었습니다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AI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냥 표현을 해봤다.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볼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타임라인도 보여드렸고, 지금 제가 익스필드 안에서 이 푸티지들을 뽑아놓은 샘플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이 AI가 좀 재밌어요. 어쨌든 재미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디테일하게 받아들이고요. AI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요지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아직은 마무리로 다듬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막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더 만들 수 있더라 하는, 또 뭐 누군가의 더 나은 노하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아직 노하우가 100% 쌓이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트라이해보고 시도해보고, 똑같은 말인가? 아무튼 만들어보고 있어요. 창작은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도구다 라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